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오후, 한적한 공동묘지에 한 청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얇은 파카를 입은 18살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그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고모부가 저를 원양어선에 태운대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청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고모는 돈 없다고. 차라리 배 타라고. 그때 눈발 사이로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의 한 노인.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저 아이가 설마. 노인의 시선이 무덤의 이름을 향했습니다. 고 강수진. 18년 전 그가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죠.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을 향해 행복과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까다. 박준서 18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새벽 5시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와 함께 알람이 울렸죠. 좁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뜬 준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죠. 휴, 춥다. 입김을 호호 불며 일어난 준서는 얇은 이불을 개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 책상과 침대가 전부인 이곳이 준서가 1년째 살고 있는 집이었죠. 낡은 패딩을 걸치고 밖으로 나간 준서. 새벽 거리는 칼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의 편의점 알바가 준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였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는 준서. 물건을 진열하고 도시락을 데우고 계산대를 지키는 동안에도 준서의 손에는 작은 단어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틈틈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준서의 습관이었죠. 학생, 아직도 수능 공부해? 벌써 12월인데? 단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습관이에요. 준서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9시 알바가 끝나고 준서는 눈길을 걸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발자국이 찍힐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죠. 오전 수업을 마친 준서는 점심시간에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준서야. 같이 밥 먹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도시락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점심값을 아껴야 했던 거였죠.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며 준서는 책을 펼쳤습니다. 방과 후에도 준서는 도서관을 지켰죠. 밤 10시 눈발을 맞으며 고시원으로 돌아온 준서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엄마,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준서의 엄마 강수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의사, 꼭 될게요. 준서는 매일 밤 엄마 사진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죠.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추운 12월 아침. 창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준서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헉!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 했다. 진짜로?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문자를 다시 읽었죠. 엄마, 저 의대 붙었어요. 준서는 사진을 꺼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1,000만 원? 합격 안내문을 보던 준서의 얼굴이 굳었죠. 통장 잔고는 50만 원. 1년간 모은 알바비 전부였습니다. 어떡하지?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밤 준서는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곳은 고모였죠. 준서에게 고모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는 준서가 태어난 직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와 준서를 거둬준 사람이었죠. 물론 거둬줬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의문이었지만요. 고모, 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래서 돈 달라고? 고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등록금이 좀 필요해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우리가 무슨 은행이야? 내 엄마 장례비도 우리가 댔는데 그것도 모자라.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럼 장학금 신청하거나 대출받을 방법이라도. 됐어. 내일 고모부랑 같이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가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서는 고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3층.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고모의 집이었죠. 들어와. 문을 연 고모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고모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앉아. 고모가 턱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소파는 고모와 고모부의 자리였고 준서는 언제나 바닥에 앉아야 했죠. 고모, 저 서울대 의대에. 알아들었어. 고모가 준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온 거지? 아니요. 빌리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나중에 의사 되면. 의사? 고모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란 얘기야? 준서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됐어. 미안해할 것도 없어. 고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돈이 없어. 내 엄마 장례비만 해도 몇백이 들어갔는데. 그건 제가 알바해서 다 드렸잖아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죠. 준서는 지난 2년간 알바로 번 돈을 모두 고모에게 드렸습니다. 뭐, 그게 장례비가 되니? 고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우리가 안 걷었으면 너희 모자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고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야. 고모부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예. 준서가 고개를 들었죠. 원양어선 말이야. 우리 친구 중에 선주가 있거든. 거기 타면 1년에 몇 천은 벌어. 원양어선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1년만 다녀와. 그럼 내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우리한테 빚진 것까지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대학은 내년에 가면 되잖아. 고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휴학이라는 것도 있고 어차피 지금 가봤자 돈 없어서 못 다니잖아. 준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이면 제 나이가 19이지.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고모부가 웃으며 말했죠. 배에서 1년만 고생하면 평생 편하게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저는 준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고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우리가 내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대학 가봤자 돈 없으면 못 다니는 것 뻔한데 차라리 돈부터 버는 게 낫지 않겠어? 준서는 대답할 수 없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대학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모, 생각해봐. 일주일 안으로 대답해. 고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한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누가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겠어? 준서는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죠. 원양어선 1년. 준서는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준서에게는 의대에 가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바라셨으니까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눈발과 함께 떨어지는 눈물. 18살 청년에게는 세상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고시원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으로는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정말 배를 타야 하는 걸까? 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죠.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준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대학 등록 마감일은 점점 다가오고 고모의 재촉은 심해졌습니다. 준서야, 결정했어? 고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시간은 무슨. 배는 다음 주에 출항한다고. 고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고모, 저는 정말로 의대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내 엄마가 뭘 해줬는데? 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모, 너 지금 우리 호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너 걱정해서 이러는데. 고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당장 내일 집으로 와. 고모부가 선주님이랑 계약서 준비해놨어. 계약서요? 그래. 어차피 넌 미성년자니까 후견인인 우리가 대신 사인하면 돼. 준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동의? 내가 뭘 알아서 동의를 해? 우리가 내 보호자야. 퍽,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이건 이상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저녁 준서는 편의점 알바 중이었습니다. 학생, 요즘 고민 있어 보이네? 단골 아저씨가 물었죠. 아, 네. 좀. 대학 갈 나이인데 돈 걱정인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원양어선 사기 조심하라던데. 뉴스 봤어? 예. 사기요? 준서의 귀가 번쩍 뜨였죠. 응. 젊은 애들 꼬셔서 배에 태우고는 여권 빼앗고 감금하고 그런데. 임금도 안 주고. 아저씨는 라면을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 특히 보호자가 계약 대신 해주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한대.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후견인인 우리가 대신 사인하면 돼. 학생,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준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설마 고모가 날 속이려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고모는 아버지의 누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고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죠. 준서야, 오늘 꼭 와야 해. 선주님이 기다리신대. 고모, 저는 아직, 뭘 아직이야.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데? 장학금이나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안 돼. 너 신용도 없잖아. 미성년자가 무슨 대출을 받아? 고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고모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준서야, 고모부다. 내가 배 타기 싫은 건 알겠어. 고모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계약만 해놔. 마음이 바뀌면 취소하면 되니까. 계약을요? 응. 선주님이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시대. 일단 자리만 잡아놓고 내가 정가기 싫으면 나중에 취소해도 돼. 준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고모부, 정말 취소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너 해코지할 사람들이니? 내 아버지 누나와 매형인데. 그 말에 준서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내일 당장 와. 안 오면 우리도 모른다. 퍽, 전화가 끊어졌죠. 준서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방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죠.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던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결심했죠. 내일 엄마 무덤에 가서 묻는 거였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실까? 엄마께 여쭤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은 엄마의 기일이었습니다. 18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준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엄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공동묘지로 향했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오후. 준서는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무덤들 사이로 걸어가는 준서. 강수진. 엄마의 무덤 앞에 섰죠. 준서는 국화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저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요, 엄마. 저 어떡해요. 등록금이 없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고모가 저를 원양어선에 보내려고 해요.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고모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준서는 무덤을 끌어안듯 엎드렸죠. 엄마, 무서워요. 고모부 말이 이상해요. 뭔가 속이는 것 같아요. 하얀 눈이 준서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로 배를 타야 하나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의사, 포기해야 하나요? 준서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만 계시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의 한 노인.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 사람은 눈발 사이로 준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강태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 차가운 카리스마로 재계를 이끄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수진이 무덤에. 강태준의 시선이 무덤의 이름을 향했습니다. 강수진. 18년 전 그가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었죠. 강태준은 매년 이날 딸의 기일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딸을 떠나보낸 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강태준이었죠. 수진아, 미안하다. 강태준은 멀리서 딸의 무덤을 바라보며 늘 이렇게 속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죠. 한 청년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나? 강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수진이에게 아이가 있었나? 강태준은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죠. 준서는 여전히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 고모가 다 뺏으려고 해요. 남겨주신 거? 강태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가 저 위에서 보험을 들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고모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고모부가 말했어요. 계약만 해놓으면 된다고. 근데 단골 아저씨가 그러는데 원양어선 사기가 있대요.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 딸의 아이를 사기를 치려고? 강태준은 준서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얇은 파카, 낡은 운동화, 그리고 그 얼굴. 강태준의 눈이 커졌죠. 저 얼굴은 준서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수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틀림없었죠. 수진이 아들. 강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자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내일 고모한테 가봐야 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준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죠. 그때 강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학생. 준서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눈발 사이로 노신사가 서 있었죠. 미안하네. 놀랐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이 묘지에 아는 분이 계셔서 왔다네. 강태준은 준서를 자세히 바라봤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수진의 아들이 맞았죠. 학생, 혹시 이름이? 박준서라고 합니다. 준서, 좋은 이름이네.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생,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나? 예. 아니에요. 준서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죠. 괜찮다면 내 명함 하나 받아주겠나? 강태준은 명함을 꺼내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준서가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죠. 강태준, 그룹 회장,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약속하지. 강태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네. 그냥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강태준은 미소 지으며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준서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준서는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죠. 한편 강태준은 멀어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 속에서 작아지는 손자의 뒷모습.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구나.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강태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준서라는 학생을 조사해.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사무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준서 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강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파일을 펼쳤죠. 첫 장에는 준서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서, 만 18세, 모 강수진, 부 박민규.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수진, 내 딸이 맞구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계속 보고해. 비서가 말을 이었죠. 박준서 학생의 어머니 강수진 씨는 18년 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강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박민규 씨는 준서 학생이 생후 1년 때 공사장 사고로 사망했고요. 1년. 강태준은 눈을 감았죠. 그 후 부친의 누나인 박영숙 씨 부부가 준서 학생과 어머니를 거뒀다고 합니다. 거뒀다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 하지만 비서가 말을 멈췄죠. 하지만 뭔가 조사 결과 박영숙 씨 부부가 준서 학생의 어머니를 심하게 학대한 정황이 있습니다. 뭐라고? 강태준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비서는 침착하게 보고를 이어갔죠. 인근 주민 증언에 따르면 강수진 씨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박영숙 씨 부부에게 극심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합니다. 강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계속해. 강수진 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암에 걸렸고 18년 전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준서 학생 앞으로 생명보험 1억 원을 가입했고요. 1억. 현재 박영숙 씨 부부가 준서 학생을 원양어선에 보내려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양어선?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예. 조사 결과 준서 학생을 실종 처리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런. 강태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더? 준서 학생이 올해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죠. 의대를? 예. 전교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로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준서 학생은 지난 1년간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새벽 알바를 하면서도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준서 학생이 번 돈은 모두 박영숙 씨에게 상납했습니다. 자신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요. 내 손자가.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수진아, 미안하다. 강태준은 책상에 이마를 댔죠.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50년 인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강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 한 명의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비서. 예, 회장님. 당장 박영숙 부부에 대해 더 조사해. 모든 것을.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준서 학생이 원양어선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내가 생각하겠네. 그 전에 강태준은 준서의 사진을 바라봤죠. 얇은 파카를 입고 웃고 있는 준서. 전교 1등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서를 만나야겠어.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방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죠. 18년을 외면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야겠어.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물러나고 강태준은 혼자 남았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수진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준서를 지켜줄게. 강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내가 책임질게. 그날 오후 준서는 고모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서야, 당장 집으로 와. 고모, 저는 말 안 해. 선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오늘 계약 안 하면 다 틀려. 준서는 한숨을 쉬었죠. 정말로.
가야 하는 걸까?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명함.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런 큰 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준서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고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태준의 차가 멀리서 준서를 따라가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라, 준서야. 할아버지가 곧 널 구해줄 테니. 강태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의 저택. 강태준은 비서가 가져온 또 다른 자료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지난 18년을 담은 기록이었죠. 회장님, 이건 강수진 씨의 지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강태준은 첫 장을 펼쳤죠. 강수진 씨를 아십니까? 네. 불쌍한 분이었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고생을. 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이 증언은 강수진 씨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의 인터뷰입니다. 수진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아기를 낳은 후에도 신우이한테 엄청 시달렸대요. 온갖 집안일에 아이까지 돌보면서 일까지 했으니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항상 제 아들만 잘 크면 된다고 하면서.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나? 예, 회장님.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수진 씨 남편이 돌아가신 후가 더 심했어요. 신우이 부부가 완전히 머슴처럼 부렸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또 집안일. 그러다 쓰러진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죠.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강수진 씨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아들 교육비를 위해서. 치료를.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계속 읽어내려갔죠. 수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착한 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준서만은 꼭 의사로 만들고 싶다고. 강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비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죠.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비서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 강수진 씨가 쓰던 일기장입니다. 박영숙 씨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규 오빠를 만났다. 캠퍼스에서 우연히. 오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다. 아버지는 이해 못하실 것 같다. 재벌가 외동딸과 가난한 학생의 사랑. 강태준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임신했다. 어떡하지?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버지는 너무 무섭다. 항상 냉정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까?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게 나을까? 수진아. 강태준의 목소리는 잠겼죠. 오늘 집을 나왔다. 아버지께는 편지만 남겼다. 아버지, 미안해요. 딸이 못나서.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요. 강태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준서가 태어났다. 천사처럼 예쁘다. 민규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 준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민규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 사고였다. 갑자기. 어떡하지? 준서를 어떻게 키우지? 강태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신우이 언니가 우리를 걷어준다고 했다. 고맙기도 하지만 뭔가 불안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그 후에 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언니가 너무 심하다. 날 머슴처럼 부린다. 괜찮아. 준서만 잘 크면 돼. 오늘도 새벽부터 일했다. 몸이 안 좋다. 하지만 참아야지. 준서 분유값을 벌어야 해. 준서가 엄마 아파요? 라고 물었다. 괜찮다고 했다. 우리 준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지.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다. 말기라고.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차라리 준서 교육비에 쓰는 게 낫겠다. 아버지,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는 찾아갈 수 없다.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더 오래 못 지켜줘서 꼭 의사가 되렴. 엄마의 꿈이었던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강태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죠.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강태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거였죠. 내가 너를 그렇게 무섭게 대해서 내가 좀 더 따뜻했다면 내가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비서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강태준은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서, 문 밖에 있던 비서가 들어왔죠. 예, 회장님. 박영숙 부부를 조사한 자료 법무팀에 넘겨.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를 그렇게 대한 것, 준서를 속이려 한 것,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준서를 만나러 갈 거야.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준서야,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날 오후 고모의 집. 준서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앞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준서야, 이분이 선주님이시다. 고모부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서는 어색하게 인사했죠. 그래, 젊은 친구. 배 타본 적 있나? 선주라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 가르쳐 줄 테니까. 1년만 열심히 하면 큰 돈 벌어. 남자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자,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준서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원양어선 승선 계약서였죠. 저기, 정말 1년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이지.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하지만 준서는 불안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고 내용이 복잡했죠. 제가 좀 읽어봐도 될까요? 뭘 읽어? 시간 없어. 배가 모레 출항한다고. 고모부가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너 해코지할 사람들이니? 고모가 소리쳤죠. 바로 그때,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고모부가 짜증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박준서 학생 계십니까? 강태준? 고모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박준서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준서는 깜짝 놀라 일어섰죠. 저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에 타고 계십니다. 준서는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의 얼굴은 창백했죠. 잠깐, 우리 조카가 무슨 일로?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비서는 단호했습니다.
준서는 얼떨결에 비서를 따라 밖으로 나갔죠. 눈앞에는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렸죠. 준서, 회장님? 나와 함께 좀 가주겠나? 준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 준서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죠. 놀랐지? 강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 왜 저를? 준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강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 고모와 고모부에 대한 조사 자료야. 준서는 파일을 펼쳤죠. 첫 장에는 보험 서류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1억 원. 수혜자 박준서. 이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위해 가입하신 보험이야.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고모와 고모부는 이 돈을 노리고 있었어.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원양어선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 본 계약은 일방적 해지 불가. 최소 3년 계약. 임금은 계약 종료 후 일괄 지급. 3년? 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강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죠. 고모부와 선주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준서를 3년 정도 바다에 가둬둬야 해. 그 사이 실종 처리하고 보험금 타면 반반 나누는 거지. 그래. 애는 어차피 돌아와도 갈 곳 없어. 준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준서. 강태준이 준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예. 사실은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준서는 눈을 크게 떴죠. 할아버지요? 내 어머니 강수진은 내 딸이었어. 강태준은 수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준서는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강태준도 눈물을 흘렸죠.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강태준은 수진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쓰신 일기야.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준서에게. 이건 내 엄마가 너에게 남긴 편지야.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어. 준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너를 더 오래 지켜주지 못해서. 준서야,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따뜻한 의사 말이야.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외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외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야. 그저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야. 엄마도 외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미안해. 좋은 딸이 되지 못해서. 준서야, 넌 행복해야 해. 엄마의 목까지 행복하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강태준도 함께 울었죠.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차 안은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18년 만의 만남이었죠.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모의 집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숙, 김철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고모가 소리쳤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박준서 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 원양어선 계약 사기, 그리고 고 강수진 씨에 대한 학대.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모부는 주저앉았죠. 이럴 수가.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서였죠. 하지만 일주일 전의 준서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한 준서였죠. 준서야.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를 고소한 거야? 우리가 너 키운 건데. 준서는 차갑게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키워주셨다고요? 제 엄마를 학대하고 절 속여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게 은혜입니까? 그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다 알아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죠. 법정에서 보시죠. 경찰은 고모와 고모부를 차에 태웠습니다. 준서는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괜찮니, 준서야? 뒤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할아버지. 준서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죠.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강태준은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건가요? 특별한 곳이야. 차는 한 대학 캠퍼스 앞에 멈춰 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여기 내가 다닐 곳이야. 등록금은 걱정 마.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내 엄마의 꿈이었잖니. 이제 이뤄야지. 준서는 캠퍼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젊은 시절 다녔던 곳. 엄마가 아버지를 만났던 곳. 엄마, 저 해냈어요. 준서는 작게 중얼거렸죠. 그리고 준서야. 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강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시원은 이제 그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족의 품이야. 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강태준도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안았습니다. 내가 고맙지. 내가 살아있어줘서. 수진이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몇 달 후, 서울대 의대 강의실. 신입생 박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교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강의가 끝나고 준서는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죠. 엄마, 잘 보고 계시죠?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의대생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준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엄마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엄마의 목까지. 준서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저택.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오늘 첫 강의는 어땠니? 정말 재밌었어요. 교수님도 좋으시고. 준서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죠. 강태준은 흐뭇하게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기뻐하겠구나. 할아버지. 응? 나중에 의사 되면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진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할아버지도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병원도 지어줄게. 정말요? 그럼 수진 메모리얼 병원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죠. 창밖으로는 봄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수진아, 이제 안심해도 돼. 아빠가 준서를 잘 키울게.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 18년 만의 만남. 할아버지는 손자를 찾았고 손자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꿈은 이루어졌죠. 비록 늦었지만 사랑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그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길이었죠. 그렇게 준서와 강태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가족의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